종합적인 시각에서 건강을 보잖아요, 그죠? 뭐 인체 생리, 그 해부를 통해서 모든 먹는 거라든가 그 우리 독소 배출이라든가 그 사람의 의식 사고라든가 모든 걸 다 그렇게 끌어안는 가운데서 자연의학으로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는 그런 환경에서 믿음만 가지면 된다고 하지만은 이 척추가 이렇게 불안전하다든가 했을 때는 완전 건강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조화롭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넓은 범위에서 건강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자연의학으로 얘기가 됩니다. 50페이지에 대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소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영양과 산소를 심장으로 가가지고 각 세포에 이제 배달이 가잖아요. 그러면 대동맥을 통해서 소동맥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세포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산소와 영양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 힘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럼 거기서 생긴 노폐물 찌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산화된 거. 예. 그러면 그때는 더러운 피, 정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걸러지지 않습니까? 심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 거지. 일단 순환하고서 나오는 찌꺼기를 배설하는 게 이제 소변인 거거든요. 혈액도 만들어지고 남은 혈액이 소변을 통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변에는 영양물질도 굉장히 많아요. 노폐물도 많고 물을 안 먹고 소변을 보고 피곤할 때 소변을 보면 소변이 굉장히 아주 노랗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참 몸살을 앓고 나서 또 소변을 보면 소변 색깔이 또 붉어요. 그건 뭐냐?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아서 그저 노폐물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간에서 그걸 처리를 해가지고 소변을 보내는 게 너무 양이 많은 게 그만큼 드러나는 거거든. 그걸 분석을 해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노폐물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대사가 잘 되게 되면 소변 색깔이 투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할 때까지 물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생야채를 먹지 않고 고기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면은 소변 색깔이 또 붉은 색깔이 많이 나와요. 근데 채식 같은 걸 먹게 되면은 노폐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배설을 되는 게 굉장히 많이 깨끗하죠. 우리 몸속에 노폐물 영향을 체크를 해보려면은 배설되는 소변을 분석을 해보면 나옵니다, 답이.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서 노폐물 양이 얼마큼 나오는가. 불필요한 지방질, 노폐물, 이상 혈액, 그 다음에 모든 찌꺼기, 이거에 의해서 육체의 생명 피가 잘 돌지 못하고 막히고 그잖아요. 혈류가 결국은 혈액순환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은 제일 먼저 몸을 깨끗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무병장수냐의 결론이지,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이 그만큼 많이 망가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을 줄여줘야 되고 효율적인 식사를 통해서 소식을 해야 되고 몸을 젊었을 때 마냥으로 막 비율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무병장수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이 든 양반들이 하루 한 끼 먹는 경우도, 근데 한 끼 먹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허접한 거 있잖아요. 라면으로 한 끼를 떼어버린다든가 국수를 한 끼 떼어놓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거의 생식적으로 그죠. 생식을 합니다. 아주 한 조각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까딱 없어요. 영양문제에 있어서 조식, 폐지, 또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그리고 책을 자꾸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단식에 대해서 조금 또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단식. 그러니까 한 끼, 아침을 폐지한 것도 결국은 한 끼 단식이에요. 먹고 치우고 몸에 찌꺼기가 안 남는 거예요. 근데 일일 한 끼 단식은 매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 학교 때도 보면은
우리 때는 그랬어요. 토요일 날 학교 갈 때 일요일 날은 쉬니까 토요일 날은 대청소를 했어요. 삐진했던 부분을 토요일 날 대청소를 하거든. 요리도 닦고. 그러니까 매일 하는 단식은 조식 폐지, 일주일에 1일 단식하는 거는 옛날로 말하는 대청소예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있을 때 토, 일 이러면은 일주일 동안 회식도 많았고 내가 탐식을 많이 했다. 그냥 몸이 좀 찌푸둥하다. 술도 먹게 되고 몸이 벌써 신호가 오네. 토요일 날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단식을 한다. 그때는 1일 단식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도 저 몸이 아픈 분들이 장기 단식 여기 또 집을 떠나서 일주일 이상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안 와도 된다. 매일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계속 하라. 그래서 계속 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같은 경우는 금, 토, 일 요새 토요일, 일을 쉬는 걸 기준으로 해서 얘기했을 때 그러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은 안 먹으니까 점심은 정상식 일단식이니까 저녁은 현미주. 이건 한마디로 준비식이잖아요. 그럼 토요일 날은 단식. 그럼 일요일 날은 아침은 안 먹으니까 점심은 회복식이니까 현미주. 저녁은 정상식. 그러고 나서 일요일 날은 정상적인 상태. 네, 이걸 주기적으로 하면은 뭐 장기 단식 안 해도 돼요. 장기 단식. 그러면 항상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여튼 유지. 그래서 몸속에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비만이니 고혈압이니 당뇨병이니 심장병이니 지방간이니 고지혈증이니 그거 생활이 올바른 이런 요법을 통해서 하면은 하나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몸이 조금 안 좋아. 노폐물이 많이 고인 것 같아. 몸도 찌푸나고 옛날 같지가 않네 할 때 나 큰맘 먹고 이번엔 토요일 날 약속도 안 하고 그날은 하루 단식하자. 그러면 또 아침은 안 먹어보니까 요새는 조금 배도 고프고 조금 허기가 진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먹자. 통밀빵이라도 한 2쪽 먹고 아니면 녹즙 한 잔 먹고 그럼 조금 덜 배고프네. 그게 어느 정도 한 2달 정도 가면은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침을 안 먹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투암산에 올라갔는데 옛날에는 아침 먹고 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침을 빼고 나니까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가뿐가뿐 올라가네. 그건 누구나 다 느끼는 거거든요. 단식 끝나고 나서 일주일간을 단식을 고생을 하고 나서 회복을 잘 하고 나서 산에 올라가 봐. 스스로가 놀래죠. 단식이 이렇게 나 단식이 이렇게 해준 줄 몰랐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와요. 2번, 3번, 4번, 5번 와. 단식이 이렇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몸이 깨끗하고 나니까 이렇게 막 발걸음이 가볍고 몸이 가벼운 줄 이렇게 몰랐다. 피로도 모르겠네. 피로. 완전 피로. 어려서부터. 노상 특히 봄만 되면 더 그래. 다른 사람도 이런가. 그래, 모두들 다 그냥 그러면 살다 보면 나 피곤하기도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아니는데 건강법을 해가지고 식생활부터 바꾸고 하니까 피곤이 무엇더라 피곤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는 정도로 1년 12달 이 피로를 모르겠더라고. 특히 생채식을 하니까 안 피곤해요. 생채식을 하루 2끼 1200칼로리 정도가 안 되는 걸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손님들이 나 농사 짓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원장이라는 사람이 손님들
힘들게 왔는데 밭에서 그냥 틀틀거리가지고 투생이 없어서 그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럼 농사를 어느 때 했냐? 아침 식전 새벽에 잠잘 때 그때 싹 다 해놓고서 샤워하고 나서 언제 그랬느냐는데 여기 쓰거든요. 예. 그래. 그런데 막 밭에서는 뭐 다 잘 자라. 무슨 상추도 잘 자라고. 예. 그러고 나서 손님들하고 교육하고 산행 같이 하고, 예. 그 목욕탕 같이 가고, 그래가지고 12시 20분에 식사하고, 그러면 2시 반부터 운동실에 가서 7, 8명 하면 6시까지 다 마감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식사 때문에, 그럼 내가 오늘 저녁 먹고 나서 그때 운동해드릴게요. 하고 하다 보면은 또 거기서 또 된장찜질 해야 되지, 관장하는 법도 일러줘야 되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있는가 봐야지, 아픈 사람들이니까. 그러고 나면은 12시 넘어서 이전에 자본 역사가 왔거든요. 2시 넘어서 자거든요. 그거를 또 내가 손님들이 있으니까 일요일이 있었으니까 명절이 때 고향에 갈 수가 있으면 그동안 내가 지금은 한가하지만 옛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몸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채식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그 전천후가 돼버리더라고. 아무리 막 곡행길에서 6km 해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하나 맺힌 데가 없어. 근데 신쌀밥을 먹고 고기 먹고 나서 많이 먹고 나면은 아침에 피곤하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고 있구나. 지금 아마 목사님도 조금 그런 쪽으로 하니까 확실히 옛날보다 피로가 덜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특히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들 때도 좀 드시고 영양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지식을 했을 때는 철저히 씹어 드시고, 철저히 씹어 드시고 한 주먹이 작은 양일지라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야물지게 씹었을 때는 거기에 피가 뛰고 살 뛰고 현대 영양학에서는 그 식품마다 고유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반찬을 몇 가지 먹어야 되냐 완전하냐면은 미량 원소까지 다 하려면 30가지 영양을 먹어야 된다 그래요. 근데 30가지 어떻게 다 먹어? 그래야 내가 인간이 필요한 영양이 다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미밥 한 주먹 속에 그게 다 있어요. 익혔잖아요. 원래는 생식을 해야 되는데 익히니까 비타민C는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그게 생야채를 곁들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생야채. 생야채 속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그때는 어때요? 감일차를 먹어주면 돼요. 옛날 같으면은 점심을 뭐 먹어야 되는가? 갑자기 준비해 놓은 것도 그거 지지고 먹고 골라니까 혼자 살면 귀찮잖아요. 걱정하지 마. 어제 먹다 남은 밥솥에 지면 정말 시험이면 한 덩어리만 있으면 돼요. 예? 또 생각이 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걸 차근차근 제대로만 씹어 먹으면 내 건강에 전혀 문제 없겠다. 내 생각은 그걸 살짝 데워서 먹고 그러고 나서 거기 당근이라든가 뭐 조금 있으면 따다다 좀 썰어서 놔놓고 여러 가지 반찬 차릴 필요도 없어요. 당근, 살아있는 당근, 거기다가 무슨 뭐 비트라든가 아니면 마늘 있잖아요. 초마늘 같은 거 한 몇 쪽 애근작을 씻게 먹게 되면은 배도 하나도 안 고파. 양은 작지만은 그러면 하루 생활하는 데 있어도 에너지 있어서 지치는 게 있습니까? 많이 먹어서 사람은 피곤해요. 허접한 거 많이 먹으면 먹고 나면 그 사람들 식곤증 옵니다. 졸려. 그러니까 시험미식을 요만한 거 먹었는데 작은 장을 씹었는데 먹고 나서 졸립니까? 하나 졸리지도 않죠. 그러나 와서 공복에 물 먹어. 그러면은 뭐 몸살, 감기, 뭐 피곤하고 그런 것도 없지. 잠도 한 서너 시간만 되면 까딱 없지. 다른 사람의 일에 비해서 일을 2배, 3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머리가 맑으니까 그 남는 시간 일찍 일어나니까 그 시간에 책을 보면 돼요. 또 성경을 보고. 그런데 많이 먹어봐야 죽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